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꿰뚫어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 건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행복 수치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여성들이 지켜야 할 필수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갱년기가 되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몸도 이것저것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하는 갱년기 증상들이 있죠. 그래서 선혜가 갱년기 건강을 위해서 꼭 알고 실천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 생활 습관들과 방송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갱년기 부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도 숨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까지 설정하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갱년기 여성들이 지켜야 할 필수 생활 습관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폐경 이후에 갱년기 증상을 많이 보이는데 갱년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한방에서는 상열 하한증이라 하여 위로는 열기가 상승하여 심장과 폐를 자극하고 아래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열의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나 식은땀, 불안감, 초조함, 두통, 우울감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죠. 하한의 증상으로는 허리의 통증이나 다리와 무릎 등이 아프고 시려 오래 걷거나 서지를 못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갱년기는 폐경 이후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이런 증상들을 쉬쉬하고 내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치료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만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갱년기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에 갱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등의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유 등의 유제품을 꾸준히 복용하고 골다공증의 진행과 악화를 막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를 적당히 섭취하면 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이 찬 사람의 경우에는 냉장 과일이나 생야채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혈액을 탁하게 하기 때문에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이들이 많죠. 그러나 일정량의 단백질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육류를 섭취하되 되도록 살코기 위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미역이나 김,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콩이나 된장과 두부와 같은 음식 역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상열감을 감소시켜 안면 홍조나 식은땀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니 갱년기 건강을 위한 음식 섭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뼈를 약화시키는 술, 담배, 카페인의 섭취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호식품이다 보니 끊기가 힘들 때는 양을 줄여가는 것이 좋겠죠. 상열감 해소를 위해서는 제자리 뛰기나 빨리 걷기, 조깅, 수영과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할 때는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취하는 것이 좋겠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들 이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 없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바꾸어도 갱년기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서두에 말한 것처럼 갱년기 부부들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갱년기에 있는 부부들은 부부 생활을 하는데 메말라서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부부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통증으로 부부관계가 점점 하기 싫어집니다. 특히나 갱년기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분비물 양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의무적인 부부관계가 가져다주는 성욕 없는 부부생활이다 보니 분비물의 양이 많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성 본인들도 부부관계를 잘 하지 않는 여성들이나 젊은 여성들이나 대부분의 남성들 역시 갱년기가 되어서 폐경을 하게 되면 분비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성욕의 저하로 인해서 애액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부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의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비물에 애액이 많고 적음의 조절 능력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많게 때로는 적게 애액과 사정액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분명 필요한 일이죠. 다분히 애액은 그날의 바이오리듬과 심리적인 스트레스 정도에 예민하게 좌우된다는 것을 안다면 가능한 일이겠죠. 길고 여유 있는 섹스를 즐기고 싶다면 충분한 애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비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애액을 많이 내기 위한 전이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직접 맞닿는 애로부터 전이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겠죠. 천천히 무드를 익혀가고 심리적으로 먼저 흥분 상태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끝 하나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애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시각적인 자극, 즉 AV 영화나 애정영화, 음악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한두 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시청하면 벌써 여러 번의 몸속에서 오르가즘을 일으키며 그만큼의 애액이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갱년기 부부들이 부부관계를 한다면 싫은 감정보다는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부부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는 부부관계가 싫은 이유가 있겠죠. 성욕 저하로 인한 부부관계 거부는 본인들의 다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 성욕 저하의 원인도 이 분비물이 없어짐으로 인한 통증들이 성욕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갱년기 부부들은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시간에 쫓기어 부부관계를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적 면에서 여유로움을 가진다면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불타는 밤을 지새울 수가 있겠죠. 건강이 안 좋으면 행복 수치도 그만큼 떨어져서 무엇이든 다 귀찮고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뒷받침이 된다면 반대로 행복 수치가 올라가겠죠. 오늘 이야기해드린 갱년기 생활습관 잘 실천해서 건강도 지키고 부부금실도 더 좋아져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혜강씨 이야기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사회에서 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도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돈도 따라붙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죠. 본인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선혜에게 상담받으시면 의외의 지혜와 해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의 두 방송은 좋은 후는 만들어 살고 배워서 살며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방송인 만큼 좋은 후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